강은혜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백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차가운 감옥과도 같았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으로는 잘 가꿔진 정원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은하의 내면까지 닿지 못했다. 그녀는 22살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눈에는 여전히 10살짜리 어린아이.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았다. 어머니를 닮아 모자란 아이라는 수군거림은 은하가 기억하는 한 가장 오래된 자장가였다. 강씨 가문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강일그룹을 이끄는 재벌가였다. 하지만 그 화려함 이면에는 냉혹함과 계산적인 이해타산이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은하의 아버지 강태준 회장은 은하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은하의 친모, 즉 강 회장의 첫 번째 아내는 태준이 사업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리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 태준은 재빨리 재혼했고 새 아내와 그녀의 딸 강은채는 강씨 가문의 안주인과 후계자 자리를 꿰찼다. 은하는 그저 가족의 불완전한 과거를 상기시키는 지우고 싶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은채는 은하보다 3살 위였다. 어릴 적부터 은하는 은채에게 온갖 심술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인형의 목이 잘리거나 숨겨둔 그림 일기가 찢기거나 아끼던 강아지 인형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일은 비일비재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은하가 실수를 할 때마다 은채가 바보 같은 년이라고 속삭이며 그녀의 어깨를 꼬집거나 발을 밟는 것이었다. 은하는 그때마다 움츠러들었고 그런 행동들이 자신의 어리숙함 때문이라고 믿게 되었다. 은하의 세상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방식으로 고립되었다. 오늘 강일그룹의 50주년 기념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오나를 억지로 끌고 가려고 했다. 강은하, 너도 강일의 피를 타고난 이상 이런 자리에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법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애정도 없었다. 그저 은하를 이용해 대외적으로 완벽한 가족상을 연출하려는 의도뿐이었다. 은하는 새어머니가 골라준 몸에 맞지 않는 촌스러운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은 마치 낯선 인형 같았다. 커다란 눈망울은 불안으로 흔들렸고 창백한 얼굴은 금방이라도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니오 같은 애송이가 어디 감히 이런 옷을 입어. 은채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화려하고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 옷은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네 존재 자체가 우리 가문의 오점이라고. 오늘 밤 제발 사고 좀 치지 마. 은채는 은하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쓰다듬었다. 마치 하인에게 지시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조롱했다. 은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들을 피하려 애썼다.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은 휘황찬란했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뿜었고 값비싼 꽃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다. 한국 최고의 재벌가 인사들과 정계, 문화계 거물들이 총출동한 자리였다. 은하는 그 화려함 속에서 더욱 초라함을 느꼈다. 사람들은 그녀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렸다. 강 회장의 첫째 딸이 저렇게 모자라다는군. 어쩐지 행사에 잘 안 보이더라니. 강일그룹의 망신이지. 날카로운 시선과 비웃음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은하는 구석에 서서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기를 바랐다. 그녀는 뷔페 테이블 위에 놓인 마카롱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 거칠게 그녀를 밀쳤다. 어이, 비켜. 여기 통로잖아. 은채의 목소리였다. 은하가 휘청거리며 앞으로 넘어지려던 순간 누군가의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붙잡았다. 그는 마치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소화한 조각 같은 얼굴의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얼마나 차갑고 빈틈없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목구비는 서늘하도록 아름다웠지만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잘 세공된 얼음 조각 같았다. 그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호수 같았고 은하의 불안한 눈동자를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하는 그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다. 동시에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강렬한 이끌림도 함께였다.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무감각했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의 피부는 무척 깨끗했고 짙은 눈썹 아래로 날카로운 콧날이 뻗어 있었다. 은하는 그저 멍하니 그를 올려다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은하는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아주 미묘한 그러나 강렬한 호기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은채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다. 어휴, 이 바보 같은 게 또 사고를 치네. 죄송합니다. 이 이사님, 제 동생이 원래 좀 모자라서. 은채가 재빨리 사과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이 이사님이라는 호칭에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로 향했다. 그는 J그룹의 CEO 이현우였다. 한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유능하며 동시에 가장 베일에 쌓인 인물. 그는 냉철한 판단력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J그룹을 불과 몇 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다. 그런 그가 강일그룹의 만찬에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큰 화제였다. 이현우는 은채의 말을 무시한 채 여전히 은하를 붙잡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은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은하의 어깨에 박힌 작은 장식품을 발견하고는 무심한 듯 손으로 떼어주었다. 그 작은 한 행동은 은에게 뜻밖의 온기로 다가왔다. 몸 조심하십시오. 그는 짧게 말하고는 은하를 조용히 놓아주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서서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허리 부분이 아직도 얼얼한 듯했다. 뭐 하는 거야? 강은하 정신 차려. 저분은 네가 감히 올려다볼 사람도 아니야. 은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불러왔다. 은하는 다시금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또 어떤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만찬은 이어졌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은에게 꽂혀 있었고 그들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비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다. 은하는 답답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다. 잠시 화장실을 간다며 자리를 피했다. 복도 끝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은하는 차가운 대리석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현우였다. 은하는 깜짝 놀라 숨을 멈췄다. 그녀는 그가 왜 이곳에 왔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을 따라왔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우연이었을 것이다. 이현우는 은하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그 안에 아주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은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마카롱 접시를 보았다. 은하는 아까 뷔페에서 몰래 집어온 마카롱 몇 개를 소중히 들고 있었다. 그녀는 배가 고팠지만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것이 두려워
이곳으로 피한 것이었다. 이게 그렇게 맛있습니까? 이현우가 물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달콤해서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안했다. 이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들고 있는 마카롱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은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한 미소를 읽어낼 수 있었다. 그것은 마치 얼음 조각이 햇살에 아주 미세하게 녹아내리는 듯한 순간이었다. 그때 휴게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이 이사님, 여기 계셨군요. 찾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비서였다. 이현우는 마카롱을 다 먹고는 은하에게 아무 말 없이 냅킨을 건넸다. 그리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비서를 따라 나갔다. 은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냅킨을 꽉 쥐었다. 그 냅킨에는 희미하게 그의 향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이현우는 비서를 따라가면서 방금 전 은하와 마주쳤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의 커다란 눈망울, 불안하게 떨리던 손, 그리고 마카롱을 소중히 들고 있던 모습.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숨기려 애쓰던 그녀의 모습은 그에게 잊고 있던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세상이 그녀를 바보라고 부르지만 이현우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어딘가 깨어져 있지만 동시에 굳건한 비밀스러운 힘 같은 것이었다. 그는 어릴 적 잃어버린 기억의 한 조각이 문득 떠오르는 듯한 기시감을 느꼈다. 아주 희미하고 불확실했지만 그 감각은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행사가 끝난 후 강태준 회장은 은하를 따로 불렀다. 너 때문에 망신당할 뻔했다. 이현우 사장님 앞에서 무슨 추태냐. 너 같은 건 그냥 집구석에 박혀 사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돼. 그의 호통에 은하는 또다시 고개를 숙였다. 새어머니와 은채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다. 저런 애를 데리고 나간 우리도 참 대단하지. 새어머니가 혀를 찼다. 은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웅크려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이현우의 차가운 눈빛, 하지만 그 안에 스며있던 알 수 없는 호기심, 그의 손길, 그리고 마카롱을 건네던 모습, 그 순간들은 그녀의 차가운 세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왜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그는 그녀를 바보라고 비웃지 않았다. 그날 밤 은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어렴풋이 잊고 있던 꿈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 흐릿한 영상들 속에서 그녀는 울고 있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빛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졌다. 은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마치 잊혀진 기억들이 그녀를 깨우려 애쓰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어딘가 깊은 곳에 그녀의 진짜 모습이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현우라는 남자와의 만남은 그 숨겨진 문을 열기 위한 작은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는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를 짓누르던 어둠을 헤치고 나아갈 작지만 강력한 시작이었다. 만찬 이후 강은하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여전히 가족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고 은채의 사소한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은하의 내면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현우라는 이름, 그리고 그의 눈빛과 손길이 그녀의 마음속에 희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막연한 갈증을 느꼈다. 간밤의 악몽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어떤 비밀스러운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했다. 며칠 후 강일그룹의 회장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J그룹의 고위 임원이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에게 공식적인 제안을 했다. J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신사업 프로젝트에 강일그룹의 참여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강일그룹 입장에서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러나 제안의 내용은 강태준 회장을 당황하게 했다. J그룹은 강일그룹의 핵심 부서를 요청하는 대신 강은하를 프로젝트 팀원으로 파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태준 회장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강은하 말입니까? 제 첫째 딸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모자란 면이 있어서 그는 은하가 프로젝트에 방해가 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J그룹 임원은 단호했다. 이현우 CEO께서 강은하 씨의 참여를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특정 분야에 깊이 있는 이해와 독특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현우 그 냉혈하니 왜 갑자기 강은하를 강태준 회장은 속으로 경악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J그룹과의 협력은 포기할 수 없는 기회였다. 그는 결국 제안을 수락했다. 은채와 새어머니는 이 소식에 분개했다. 말도 안 돼. 저 바보 같은 애가 감히 J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아빠, 이건 분명 무슨 속셈이 있어요. 은채가 소리쳤지만 강 회장은 단호했다. 닥쳐라. 이건 사업이다. 강일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은하는 자신이 J그룹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왜 자신이 선택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두려움과 함께 그녀의 심장 한구석에는 미지의 설렘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J그룹 본사. 고층 빌딩의 위압적인 로비에 들어섰을 때 은하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다. 안내를 받아 프로젝트 팀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명의 팀원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은하를 헐끗거리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강일그룹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데 설마 저 사람인가 강 회장 첫째 딸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수군거림이 그녀의 귀에 박혔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현우가 들어섰다. 그는 검은색 수트 차림으로 더욱 차갑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다. 그의 등장에 모든 팀원들이 일제히 긴장하며 침묵했다. 그의 시선이 은에게 닿았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하는 그의 눈빛 속에서 만찬장에서 보았던 그 알 수 없는 호기심을 다시 발견했다. 강은하 씨, 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사무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앞으로 당신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될 겁니다. 은하는 당황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데 핵심적인 역할이라니.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현우를 바라보았다. 그는 팀원들에게 프로젝트 개요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J그룹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스마트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복잡하고 난해한 내용이었다. 은하는 대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더욱 위축되었다. 점심시간, 팀원들은 은하를 제외하고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나섰다. 은하는 혼자 남아 작은 샌드위치를 깨작거렸다. 그때 이현우가 그녀의 자리로 다가왔다. 점심은 안 드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감각했지만 은하는 그 안에 아주 미묘한 걱정이 담겨 있음을 느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은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이현우는 그녀 앞에 앉았다. 이 프로젝트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그의 시선은 은하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은하는 그의 말에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라니. 자신은 그저 바보일 뿐인데. 그날 이후 이현우는 은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프로젝트의 핵심 원리를 설명했고 때로는 복잡한 서류들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다. 은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현우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다른 팀원들 앞에서 은하를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작은 의견이라도 경청하려 애썼다. 한 번은 프로젝트의 중요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팀원들이 난항을 겪고 있었다. 복잡한 수치와 알고리즘 속에서 아무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은하는 이현우가 건네준 자료를 멍하니 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에 어떤 패턴의 불균형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논리적이지 않은 직관적인 느낌이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가 좀 이상해요. 팀원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현우는 은하가 가리킨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그의 눈이 커졌다. 찾았다. 여기 오류가 있었군. 이현우의 말에 팀원들은 경악했다. 은하의 직관이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놓쳤던 치명적인 오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 순간 은하의 내면에서 미세한 빛이 번쩍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다. 이현우는 은하가 보여준 능력에 더욱 확신을 가졌다. 그는 은하의 주변을 더욱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J그룹의 최고 정보 분석팀을 동원해 강은하의 배경과 가족사, 특히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은하의 어머니, 박수연 씨가 강태준 회장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며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당시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현우의 정보 분석팀은 박수연 씨가 죽기 직전 강일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는 사실을 파헤쳤다. 그녀는 강 회장의 은밀한 사업을 폭로하려 했지만 그 시도는 실패했고 그녀는 의문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당시 어린 은하가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당시 은하는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고 사고 이후 그녀의 지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현우는 의심했다. 이것이 과연 단순한 사고와 충격 때문일까? 그는 박수연 씨의 사고를 담당했던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그리고 당시의 언론 기사들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미묘한 조작의 흔적을 발견했다. 특히 은하의 병원 기록에는 이상한 약물 반응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기억을 혼란시키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약물의 흔적이었다. 이현우는 직감했다. 강은하는 바보가 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바보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강일그룹의 누군가가 은하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고 어린 은하에게 약물을 투여하여 그녀의 기억과 지능을 봉인하려 했던 것이다. 이로써 은하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영원히 알 수 없게 되고 동시에 강일그룹의 추악한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을 터였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로워졌다. 그는 강은에게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던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들의 운명은 오래전부터 얽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현우는 강은에게 접근한 것이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 때문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통해 잊혀진 과거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렬한 사명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향한 알 수 없는 보호 본능과 함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은하의 곁을 지키고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했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은하로 인해 미세하게나마 온기를 찾고 있었다. J그룹 본사에서의 나날이 이어질수록 강은하의 내면은 미묘하게 흔들렸다. 이현우의 끊임없는 관심과 섬세한 지도는 그녀가 바보가 아니라는 희미한 믿음을 심어주었다. 팀원들의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그녀는 이현우의 눈빛 속에서 자신을 향한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그 신뢰는 그녀의 잃어버린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밤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 악몽은 점차 선명해졌다. 꿈속에서 그녀는 낯선 곳을 헤매고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흐느껴 우는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은하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뭔가를 쫓기듯 손에 움켜쥐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격렬한 충돌음과 함께 모든 것이 암전으로 변했다. 은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으로 온몸이 축축했고 심장이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꿈은 현실처럼 생생했고 그녀의 머리를 짓누르는 듯한 두통이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은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어릴 적 가지고 놀던 낡은 인형들과 빛바랜 그림 일기 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작은 펜던트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어린 은하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의 목에는 사진 속 펜던트와 똑같이 생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은하는 펜던트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한가운데에는 섬세하게 조각된 제비꽃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이 목걸이가 무척이나 익숙하다고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잃어버렸던 기억의 한 조각이 목걸이 안에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이현우는 은하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 전의 신문 기사들과 법률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다. 강은하 씨, 이제 당신에게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진지했다. 이현우는 은하의 어머니, 박수연 씨의 사고 기록과 관련된 의문점들, 그리고 사고 이후 은하에게 나타난 지적 능력 저하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약물 반응에 대한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는 강일 그룹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음을 확신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당신 어머니의 죽음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했고 당신에게는 약물을 투여하여 기억과 지능을 봉인했습니다. 이현우의 말에 은하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이 늘 바보로 불렸던 이유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의 손은 목에 걸린 제비꽃 펜던트를 무의식적으로 움켜쥐었다. 이 목걸이 어머니가 늘 하고 다니셨어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현우는 은하의 목걸이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어머니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수연 씨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 한 사람이 이 목걸이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현우는 곧바로 다음 단계를 진행했다. 그의 정보 분석팀은 박수연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김민영 씨를 찾아냈다.
민영 씨는 박수연 씨가 죽은 후 홀연히 사라졌다가 최근에야 한국으로 돌아와 조용히 살고 있었다. 그녀는 강일그룹의 위협 때문에 오랫동안 숨어 지내야 했다고 고백했다. 이현우는 은하와 함께 김민영 씨를 만났다. 민영 씨는 은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았다. 수연아, 네가 살아있었구나. 그녀는 은하를 자신의 품에 꼭 안았다. 그리고 잊고 싶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수연이는 강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알게 되었어. 강일그룹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정치권과 유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수연이는 그걸 막으려 했어. 모든 증거를 모아 폭로하려고 했지. 민영 씨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하지만 강 회장은 수연이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 폭로 계획을 눈치챈 강 회장은 수연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지. 민영 씨는 그날 밤의 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박수연 씨는 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어린 은하를 데리고 있었다. 수연이는 마지막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어. 은하야, 너에게 모든 진실이 담긴 USB와 이 제비꽃 목걸이를 꼭 쥐어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지켜야 한다고 말했어. 이 목걸이는 너희 모녀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행운의 상징이었지. 그리고 그 안에 중요한 단서가 숨겨져 있었어. 충격적인 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들이 너희를 쫓아왔고 결국 강가 절벽에서 차가 추락했어. 수연이는 네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마지막 힘을 다해 너를 물 밖으로 밀어 올렸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이는 차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사라졌고 민영 씨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겼다.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주사를 놓았어. 내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 너의 기억을 지우고 너를 바보로 만들려고. 은하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꿈속에 흐릿했던 영상들이 선명해졌다. 어머니의 절규, 자동차의 굉음, 차가운 물속에서의 필사적인 몸부림,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와 주사기를 꽂던 그림자 같은 손길.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졌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에게 가해진 잔혹한 행위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이현우는 말없이 은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은 차분하고 따뜻했다. 그는 은하의 떨림을 고스란히 느꼈다. 은하는 그에게서 위로를 얻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작은 용기를 얻었다. 민영 씨는 박수연 씨가 은하에게 건네주려 했던 USB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수연이는 그 USB를 항상 제비꽃 목걸이와 함께 가지고 다녔어. 목걸이 펜던트에 숨겨진 비밀 장치가 있을 거야. 이현우는 즉시 J그룹의 기술팀을 동원해 펜던트를 분석했다. 과연 펜던트의 제비꽃 조각 뒤에 정교하게 숨겨진 작은 슬롯이 발견되었다. 그곳에 딱 맞는 크기의 USB가 끼워져 있었다. USB 안에는 강일그룹의 비자금 내역, 불법 로비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그리고 강태준 회장이 박수연 씨를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사람들과의 통화 녹취록까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고 심지어 친딸에게까지 약물을 투여해 기억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현우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직감이 옳았음을 확인했다. 강은하는 단순한 재벌가의 문제아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고
동시에 그 음모를 밝혀낼 유일한 열쇠였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심과 함께 은하를 향한 깊은 연민과 사랑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를 되찾아주고 모든 진실을 밝혀 공의를 세울 것을 맹세했다. 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바보 청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각성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그녀는 이현우의 손을 잡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강인함이 깨어나고 있었다. 진실이 담긴 USB를 손에 쥐게 된 강은하는 더 이상 예전의 바보 청음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단단한 결의가 함께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진실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각성시키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현우는 그런 은하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이현우는 신중하게 다음 단계를 계획했다. 그는 USB 안의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강일그룹의 비자금 관련 증거들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J그룹의 법무팀과 정보 분석팀을 총동원했다. 동시에 그는 강은하의 정신 건강을 위해 최고의 심리 상담사를 붙여주었다. 심리 상담을 통해 은하는 억압되어 있던 감정들을 표출하고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겪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강은하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강일그룹에 대한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먼저 강태준 회장에게 결정적인 압박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공론화를 통해 강일그룹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강태준 회장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중의 시선과 여론은 그 어떤 법적 소송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다. 그는 은하의 동의를 얻어 과거 박수현 씨의 사고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를 흘렸다. 제보는 언론과 검찰에 동시에 전달되었다. 언론은 강일그룹의 50주년 만찬에서 이현우 CEO가 강은혜에게 보인 특별한 관심에 대한 기사와 함께 박수현 씨의 사고에 대한 재조명 기사를 쏟아냈다. 대중은 재벌가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에 열광했다. 강일그룹은 발칵 뒤집혔다. 강태준 회장은 분노에 떨었다. 누가 감히 강일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냐.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제보자를 색출하려 했지만 이현우의 치밀한 계획 덕분에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다. 강은채와 새어머니는 이 모든 것이 은하 때문이라고 확신하며 그녀를 더욱 비난했다. 저 바보 같은 계집애가 기어코 우리 가문을 망치려 드는구나. 그들은 은에게 온갖 악담을 퍼부었지만 은하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이현우는 다음 단계로 은하와 박수현 씨의 친한 친구였던 김민영 씨를 강태준 회장과 대면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은하의 심리 상태가 충분히 안정되었음을 확인한 후 이들의 만남을 주선했다. 만남의 장소는 J그룹의 한적한 라운지였다. 이곳은 철저한 보안이 유지되었고 어떠한 외부인의 침입도 불가능했다. 강태준 회장은 J그룹의 이현우 CEO가 자신을 만나자고 한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라운지로 향했다. 그는 J그룹과의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일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다. 그러나 라운지 문이 열리고 그가 마주한 것은 이현우 옆에 선 강은하, 그리고 자신을 증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는 김민영 씨였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민영 씨의 존재는 그에게 잊고 싶었던 악몽을 떠올리게 했다. 김민영, 네가 감히 이곳에...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황스러움으로 뒤섞였다. 오랜만입니다. 강 회장님, 김민영 씨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증오가 담겨 있었다. 아직도 제가 죽은 줄 아셨습니까? 아니면 제가 영원히 입 다물고 숨어 살 줄 아셨습니까? 강태준 회장은 이현우를 노려보았다. 이현우 사장,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개인적인 원한 관계까지 개입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실렸다. 이현우는 표정 변화 없이 강태준 회장을 응시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강 회장님의 첫 번째 부인이자 강은하 씨의 친모인 박수연 씨의 죽음, 그리고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현우는 준비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USB는 박수연 씨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은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강태준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아버지, 아니,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어머니를 왜 죽였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강태준 회장은 은하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네가 어떻게?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은하가 여전히 모자란 아이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민영 씨는 그때의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했다. 박수연 씨가 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정치인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하려 했으며 그로 인해 강 회장의 지시를 받은 자들에게 쫓기다가 사고로 위장된 살인을 당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어린 은에게 약물이 투여되어 기억을 잃게 된 경위까지 덧붙였다. 강태준 회장은 모든 것을 부인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김민영, 네가 미쳤구나. 강은하, 너도 이 여자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냐. 난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다. 박수연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다. 그는 흥분하며 소리쳤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이현우는 USB에 담긴 녹취록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강태준 회장의 것이었다. 그 여자 박수연 입을 당장 막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주 안으로 끝내. 그리고 그 아이 은하도. 기억을 지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마. 녹취록은 명확하고 섬뜩했다. 강태준 회장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죄를 증언하고 있었다. 은하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자 동시에 진실이 밝혀지는 데서 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제가 꼭 진실을 밝힐 거예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강태준 회장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테이블을 뒤엎으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것이 조작이다, 이현우. 너까지 감히 강일그룹에 도전하려는 것이냐.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에 가까웠다. 이현우는 차분하게 응수했다. 강 회장님, 이미 언론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검찰도 당신의 비리 혐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USB 안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론화되면 강일그룹은 물론이고 당신의 모든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강태준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업신여기던 딸, 강은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하는 더 이상 어리숙한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과
자신의 억울한 기억 상실이라는 고통을 딛고 일어선 강인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이현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은하는 그와의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운명처럼 얽혀 있었고 이제 함께 거대한 강일그룹의 어둠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일그룹의 추악한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었다. 강태준 회장은 라운지에서 망연자실한 채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이성을 잃은 듯 보였다. 그토록 무시하던 강은하가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새어머니와 은채는 그의 상태를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강태준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서실장에게 불호령을 내렸다. 당장 이현우와 J그룹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해. 그리고 강은하, 그 계집애를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의 목소리에는 광기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강일그룹은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익명의 제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박수연 여사의 의문사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주가는 폭락했고 강일그룹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태준 회장은 궁지에 몰리자 더욱 잔혹하고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은하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그녀가 비정상적인 사람임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의 강은하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모든 주장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동시에 그는 은하의 오래된 정신과 기록을 조작하여 언론에 흘렸다. 조작된 기록에는 은하가 어릴 적부터 망상에 시달렸으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환각 증세를 보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은하, 정신병원에나 처박혀 있어야 할 애가 감히. 은채는 매일같이 은혜에게 전화를 걸어 조롱하고 위협했다. 내까짓 게 뭘 안다고 설치는 거야. 네가 하는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아.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거야 하지만 은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심리 상담을 받으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했고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져 있었다. 강태준 회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과거 박수연 씨의 사고를 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사람들을 찾아내 입막음을 시도했다. 일부는 돈에 매수되었지만 김민영 씨와 같은 핵심 증인들은 이현우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강태준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이들을 위협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한 수 앞서 있었다. 그는 강태준 회장이 은하를 공격할 것을 예상하고 모든 방어책을 마련해 두었다. 은하에 대한 정신병 관련 기사가 나오자마자 J그룹은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J그룹의 법무팀은 강은하의 현재 정신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강일그룹의 주장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동시에 은하가 어릴 적 겪었던 트라우마와 약물 투여로 인한 기억 상실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을 함께 발표하여 대중의 동정심을 얻었다. 이현우 사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강일그룹과 전면전을 펼치게 되면 J그룹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텐데요. 이현우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현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들을 훑어보며 말했다. 정의를 위한 싸움에 타협은 없습니다. 강일그룹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것은 단순히 은하 씨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숨겨진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은하는 이현우의 든든한 지원 아래 더욱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이현우와 함께 언론 앞에 당당히 섰다. 기자회견에서 은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강일그룹의 음모에 대해 증언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릴 적 겪었던 비극과 그로 인해 바보로 낙인 찍힌 채 살아온 고통스러운 삶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저는 더 이상 강은하 씨는 모자란 사람이라는 말에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장은 숙연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와 진실성에 감동했다. 강은하의 기자회견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었다. 바보 청음으로 조롱받던 그녀가 사실은 거대한 재벌가의 희생양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대중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강일그룹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강태준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는 강일그룹의 오랜 법률 고문이자 그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깊이 관여했던 변호사 김상철을 내세웠다. 김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박수연 씨의 사고는 명백한 운전 부주의였고 강은하의 주장은 정신 착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교묘한 논리로 여론을 흔들려 했지만 이미 대중은 은하의 편이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강일그룹의 전무이사 강민호였다. 그는 강태준 회장의 친동생이자 은에게는 삼촌이었다. 강민호는 오랫동안 강태준 회장의 그림자 아래에서 그의 비리를 알고도 침묵해왔다. 그는 강 회장의 압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강민호는 익명으로 검찰의 강태준 회장의 비자금 조성 관련 서류와 박수연 씨의 사망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지시했던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들을 전달했다. 이 증거들은 USB 안의 내용과 일치했으며 강태준 회장의 죄를 더욱 확실하게 입증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강 회장의 협박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강민호의 증언은 강태준 회장에게 치명타였다. 그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 그에게 등을 돌린 것이었다. 강일그룹 내부에서도 동요가 일어났다. 오랜 시간 강태준 회장의 독재에 불만을 품었던 이들이 강민호를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다. 강태준 회장의 권력은 급속도로 와해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강민호의 용기 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강민호에게 J그룹의 법무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은하의 어머니가 남긴 USB, 김민영 씨의 증언, 그리고 강민호 전무의 결정적인 증거들. 강태준 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그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은하의 눈빛은 비로소 평온해졌다. 어머니의 복수를 향한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내딛어진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심판이었다. 강태준 회장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세상은 경악했다. 언론은 연일 강일그룹의 비리와 강은하 친모 살해 및 은하 기억 조작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검찰은 강태준 회장과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강은채와 새어머니는 강 회장의 몰락에 불안해하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했다. 은채는 은에게 연락하여 빌어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지만 은하는 단호하게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재벌 총수의 살인 및 비자금 조성 혐의는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재판은 연일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현우는 강은하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최고의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재판을 준비했다. J그룹의 법무팀은 방대한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다. 박수연 씨의 유언장, 그녀가 남긴 USB 속 강일그룹의 비자금 내역과 불법 로비 증거, 강태준 회장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 그리고 김민영 씨와 강민호 전무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모든 증거는 강태준 회장의 유죄를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강태준 회장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모든 것이 이현우와 강은하가 조작한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변호인단은 박수연 씨의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몰고 가려 했고, 은하의 증언은 정신 이상자의 망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했다. 하지만 이현우 측 변호인단은 냉철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박수연 씨의 사고 현장 재조사 결과, 사고 당시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 흔적과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는 단순한 운전 부주의가 아닌 고의적인 충돌에 의한 사고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였다. 또한 은하에게 투여되었던 약물의 성분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기억 상실이 인위적인 것임을 증명했다. 강은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떠는 바보 청음이 아니었다. 그녀는 당당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모든 기억을 이야기했다. 어머니와의 행복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그날의 비극, 차가운 강물 속에서 어머니가 자신을 밀어올리던 절박한 손길, 그리고 자신에게 주사기를 꽂던 그림자 같은 손길까지. 그녀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진실을 향한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진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강태준 회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아버지, 아니, 강태준 씨, 당신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억을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강태준 회장은 은하의 당당한 모습에 경악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박수연 씨의 모습을 보았다. 자신이 죽인 아내의 영혼이 은하에게 깃들어 자신을 심판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몸을 떨었다. 이어 김민영 씨와 강민호 전무가 증인으로 나섰다. 김민영 씨는 박수연 씨가 강 회장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녀는 박수연 씨가 죽기 직전 자신에게 은하와 USB를 부탁했다는 사실을 눈물로 증언했다. 강민호 전무는 강태준 회장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박수연 씨의 죽음을 은폐하는 과정에 가담했던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했다. 그의 양심 선언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강민호의 증언이 끝나자 강태준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어. 배신자,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는 격분하여 강민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위들에게 제지당했다.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은 그가 얼마나 깊은 죄의식과 편집증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강태준 회장의 잔혹한 범행과 그가 저지른 비리들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최고형을 구형했다. 강태준 피고인은 자신의 탐욕과 권력을 위해 아내를 살해하고 심지어 친딸에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의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의 엄중한 심판만이 이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강태준 회장의 변호인단은 모든 증거를 부인하며 최후의 발악을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들은 재판 내내 이현우와 은하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이 모든 것이 J그룹이 강일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현우는 단호하게 응수했다. 저는 오직 진실을 위해 강은하 씨를 도울 뿐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현우는 재판 내내 은하의 곁을 지켰다. 그의 존재는 은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은하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고 그녀의 눈빛에 굳건한 신뢰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에게 닿았고 그 안에는 깊은 이해와 굳건한 사랑이 싹트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몇 주 후 법원은 강태준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박수연 살해 혐의, 비자금 조성 혐의, 그리고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 등 모든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태준 회장은 법정에서 쓰러졌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공포가 가득했다. 그가 그토록 쌓아 올렸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강은채와 새어머니는 강 회장의 유죄 선고에 패닉에 빠졌다. 강일그룹은 파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들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은채는 뒤늦게 은하를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 은하는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미련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은하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바보 청음이 아닌 강인하고 지혜로운 강은하로서 세상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그 복수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랐다. 이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이현우는 그런 은하의 곁을 묵묵히 지켰다. 그의 사랑과 헌신은 그녀에게 치유와 회복의 길을 열어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강일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강은하를 짓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걷히자 그녀의 삶에는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녀를 억압할 사람도 바보라고 손가락질할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동시에 깊은 허무함을 느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은하는 강일그룹의 몰락과 함께 법적으로 상속받게 된 막대한 재산을 포기했다. 그녀에게 돈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을 돕고 특히 부당한 권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었다. 그것이 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현우는 은하의 결정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선택을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강일그룹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J그룹은 더욱 확고한 시장 지위를 구축했다. 하지만 이현우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은하의 회복과 행복이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이던 심장은 은하로 인해 따뜻한 감정들로 채워져 있었다. 어느 날 은하는 이현우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은하의 눈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이현우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차가운 가면이 벗겨진 듯했다. 당신은 강은하 씨 스스로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저는 그저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그 어떤 사람보다 강하고 현명합니다. 그의 칭찬에 은하의 얼굴에 붉은 홍조가 피어올랐다. 그들은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복잡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된 후의 평온함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현우는 은하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서 묘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바보라고 부르던 순간에도 저는 당신의 눈빛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운명처럼 만나야 할 인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함과 강직함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 깊은 사랑과 신뢰로 발전했다. 그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며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이해하게 되었다. 은하는 J그룹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하기로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의 직관적인 통찰력과 예리한 분석 능력은 프로젝트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그녀의 지능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과거의 기억들은 그녀에게 더 큰 지혜와 공감 능력을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하고 단단하게 꽃피웠다. 그들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모인 작은 모임을 가졌다. 이현우는 은하의 손에 제비꽃 문양이 새겨진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목걸이와 같은 문양이었다. 당신의 어머니가 남겨주신 지혜와 강인함을 잊지 않고 늘 당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약속에 은하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몇 년 후 은하와 현우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살아갔다. 은하가 설립한 자선재단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이현우의 재즈그룹은 윤리적인 경영과 혁신을 통해 더욱 성장했다. 그들의 삶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피어난 아름다운 이야기였다. 어느 날 오후 은하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품에 안고 정원을 거닐고 있었다. 그 강아지는 은하의 어릴 적 강아지 인형과 닮아 있었다. 현우가 다가와 은하와 강아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모든 것이 평화롭네요. 현우의 말에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금도, 바보도 아닌 사랑받고 사랑하는 온전한 강은하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 피어난 기적,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승리하는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